우리 사무실 소공을 면접을 보면 얘가 제일 많아. 이력서 왜 넣으셨어요? 배우려고요. 미리 얘기해 줄게. 100% 잘려. 네. 왜? 배우면. 자, 그러면 소공으로 어떤 사무실 취업할까요? 어우씨, 바쁜 사무실. 두 번째 뭐예요? 엄청 바쁜 사무실. 그래야 뭐가 생기죠? 경험도 쌓고 수익도 올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무실은 뭐가 중개보조원을 원하죠. 오래 함께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제시해야 될 조건은 뭘까요? 사실 창업자가 모자라서 소공 맞잖아요. 돈 벌어야죠. 뭐 만들어야 돼? 돈 벌어서. 창업자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현실을 뻔히 봤으면서 배우자마자 그만두고 오픈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적어도 1년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나중에 1년 있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변태 새끼야. 이러면 그만둬야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뭐예요? 적어도 1년은 있어드리겠다. 최소한 1년은 함께 할 거다. 이런 식의 믿음을 줘야 그래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거 없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저희 사무실에 이력서 왜 넣으셨어요? 배우려고요. 이게 제일 많아. 제가 우리 사무실 소공을 면접을 보면 얘가 제일 많아. 이력서 왜 넣으셨어요? 배우려고요. 미리 얘기해 줄게. 100% 잘려. 네. 왜? 배우면 나간다니까. 배우면 나간다고. 100% 잘린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도 다 전략이 있다. 소공으로 취업하는 것도 전략이 있다. 저렇게 중개보조원을 뽑는 저런 바쁘게 일 잘 돌아가는 그런 사무실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 놔야 되고 거기에 따라 스펙 밑에다 끼워 넣고 그리고 나서 이력서 넣으면 어지간하면 다 면접 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지 거기에 따라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취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뭐 해야 되겠죠? 면접도 중개하고 똑같이 설득이에요. 이 개공이 나를 쓰게끔 설득하셔야죠. 설득해야죠. 그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았는지 그런 일이 생겨요. 가만히 앉아서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려고 하는 사무실은 따로 있는데 뽑아주지 않는데 이력서를 넣는데 연락이 좋질 않는데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은 그 문을 뛰어넘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많은 소공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또 개공들은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서 중개업이 어렵다. 중개하자가 생길까봐 중개업이 무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개공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과 물건이 없어서 중개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소공으로 누군가를 뽑았거든. 그런데 이 소공이 자기가 알아서 물건 갖고 오고 자기가 알아서 손님 갖고 오고 둘 중에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장담할게. 얻고 다닐 거예요. 얻고 다닐 겁니다. 야, 그렇게만 해. 계약서 내가 알아서 다 써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결국 가장 좋아하는 소공은 뭐예요? 자기가 물건을 확보하고 자기가 손님을 확보하고 이게 제일 능력 있는 소공입니다. 그래서 개공들이 얻고 다닌다니까 진짜로.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면 아침에 커피 타다가 이렇게 주고 그죠? 이거 안 믿네. 진짜라니까 주고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물어봐 주고 그죠? 혹시 급여에 대해서 불만이면 혹시 조정을 좀 해줄까? 해요. 네. 제안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인상만 한번 찡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바뀌어. 다 바뀐다고. 그래서 그게 관건이고 포인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끝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물건 확보하고 손님 확보하는 거예요. 이러면 얻고 다닌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무서워요? 계약서 작성이 무서워요? 아니요. 중개하자가 무서워요? 아니요. 손해배상이 무서워요? 아니요. 과태료가 무서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자, 이거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잘 나가는 선수들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표시광고 과태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고 했죠. 중개업에 잘 나가는 선수들은 과태료 낼 각오를 하고 광고합니다. 애초에 깔고 갑니다. 왜? 손님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 저렇게 깔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좀 중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소공으로 들어가서 배우려고 했던 게 뭐였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한 달에 인건비는 얼마예요? 한 달에 인건비? 얼마예요? 여러분 한 달에 인건비는 얼마냐고. 이거를 딱 생각해 보면 답이 굉장히 쉬워요. 항상 그렇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걸 생각하면 굉장히 답이 쉬워요.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위기를 배우고 싶었다고요? 아니요. 중개사무소 창업자리 열심히 알아보다 보면 저절로 알아요. 분위기. 어차피 개공이 뭐예요? 매물 브리핑 알아서 다 합니다. 현장 답사 다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배우죠. 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러니까 오픈하려고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이 분위기를 궁금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픈하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은 분위기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고객들하고 상담해 보는 경험? 이게 필요하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 고객은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고객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대한민국에 고객이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저절로 알죠? 저절로 알아요.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네오비 마스터 과정 수강하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고객들이 올까봐,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까봐 문 닫고 숨는다. 마스터 과정 수강하신, 정확하게는 수료하신 분들 중에 이 얘기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강의하면서 블로그도 운영해보고 유튜브도 운영해보면서 많은 고객들의 질문을 받아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을 하게 되죠. 저절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깨닫죠. 뭘? 모르는 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된다. 문제는 네이버가 알려주는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또 뭘 알게 되죠? 아, 네이버가 알려주는 답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AI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뭐죠? AI한테 물어보면. 자, 엊그저께 제가 마스터 과정 진행하면서 AI를 이용해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 선순위 임차인 분석하는 방법, 요거 보여드렸거든요. 눈이 막 띵그레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공인중개사보다 권리 분석 더 잘하는 걸 여태 몰랐어요? AI가? 네, 이거예요. 근거 자료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요. 거기에 따른 기준만 명확하게 알려주면 AI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죠. AI가 완벽한 답변을 해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중개사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할루시네이션,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I 가르치지 마세요. 뭐 하려고 중개사한테 물어봅니까? 돈도 안 들고 24시간 무료에다가 실갱이할 것도 없고 얼마나 이게 잘해주는데요. 친절하게. 네. 혼내면 사과도 잘해요. 네. 자, 현장 답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네. 길치라도 아파트 중개는 됩니다. 매물 설명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매물 설명을 잘하는 개공 사무실에서 개공이 실제 매물 설명하는 건 옆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스타일이 다 달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브리핑하지도 않아요. 즉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개공 중에 원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 다음에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경험이요? 배워야죠. 저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집을 써보면 돼요. 근데 모르겠으면 배워야죠. 중개하자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요? 배워야죠. 저건 배워야 돼요. 저 현장에 있는 개공들이 처리를 잘할까요? 원만하게? 아니면 싸울까요? 싸워요. 고객들이랑.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고객들이랑 싸우면 이겨도 지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중개 대상물에 따라 중개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 배워야 돼요.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중개 대상물도 다 달라요. 성향에 따라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아파트가 맞을까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래서 배워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전화 작업하는 건요. 그래서 사실 소공으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의 경험만 남아. 전화 작업.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 옆에서 한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끝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명단 던져주고 하루 종일 전화하라. 끝이야. 그렇게 아마 열심히 피 빨리고 있을걸? 네. 정작 계약은 본인이 다 해. 난 뭐 할게? 없어. 할 게 없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자, 이러한 식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까짓 걸 배우려고 몇 달을 낭비한다고요? 이까짓 걸 배우려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아까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달 인건비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이라는 막연함, 질문이 명확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 배워야 되죠? 경험의 부족? 언제 배워야 되죠? 지금, 즉시 당장. 언제까지 배워야 되죠? 이제 시작이에요. 중개업은 평생 공부하셔야 되는 직업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성공을 증명할 수 있는 중개사한테 배워야죠. 여러분이 소공으로 취업하면 그 개공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닐걸? 아마 같은 초보일 수도 있을걸? 아닌 척하지만. 어디서 배워야 되죠? 결과가 있는 곳에서 배워야죠. 뭘 배워야 되죠?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시작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또 역시 배워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결국 이런 결론이겠네요. 어차피 창업할 목적이라면,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을 목적이었다면 정해진 길을 가야지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죠.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시간이 지나봐야 어차피 생산성만 낮아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이에요. 굳이 미룰 필요가 없죠. 자, 그렇다면 창업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